네, 안녕하세요. 영잘국 정봉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해외고 졸업자, 국내대 입학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보통은 이제 처음에 문의를 하신 경우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 부분은요, 이제 특례 전형이 아니죠. 3년 특례, 12년 특례가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내대를 지원을 하고, 국내고 학생들과 똑같은 경쟁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할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외고 졸업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월 또는 6월 초가 대부분 해외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시기고요. 이제 졸업 이후에 국내대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해외대는 보통 이제 국내대보다는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 일부 학생들은 최종 오퍼를 받게 되었고, 또 여러 대학을 지원해서 오퍼를 받게 된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특례가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내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어떠한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원 전형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합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능 도전하기 부분이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해외고 졸업자가 재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전하기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지원 전형 여부 판단하기 부분입니다. 아마 연세대학교는 해외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우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정확히는 해외고 졸업자, 국내국제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별도로 있어 대다수 해외고 졸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며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연세대 제외하고 다른 대학에는 해외고생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서울로 봤을 때는 연세대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대학도, 인서울 기준입니다. 그 어떠한 대학도 해외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지원자의 역량과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국제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해외고 학생들을 별도로 평가를 하고 모집을 하는 전형이고요. 다음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 활동 우수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동대 포항에 있죠.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매년 해외고생을 80여 명 내외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집 요강을 열람하신 분들은 이제 수시 그 모집 요강 있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발급이 되는 분들은 지원 자격에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문구만 보시고 지원을 하셨다면 굉장히 접근이 약간 좀 서툴렀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안내 문구일 뿐이지 실제 해외고생을 선발을 하는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일부 대학 또는 일부 전공에서도 해외고생을 굉장히 또 제한적으로 선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년간의 입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전형을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문구를 보실 때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컨설팅, 영찰국의 이러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접근을 해볼 부분은 합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폭넓게 접근하기 부분인데요. 어떠한 대학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좀 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
뭔가 저희가 영절국에서 컨설팅 의뢰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전국 단위 기준이고요. 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전국 단위인 부분이 있고 인서울,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한다면 합격률은 정확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 아시죠? 경쟁률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고요. 국내고 졸업자들의 과열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은 평가 기준이 부족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자격에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들이 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지원 자격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평가 기준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 진학은 생각만큼 원활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순탄치도 않겠죠. 더불어서 전국 단위로 보는 경우라면 다양한 전형과 전공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저조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대학별로 조금씩 경쟁률이 낮거나 수도권만큼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국내고를 졸업하고 경쟁을 하는 학생들의 경쟁률 또한 좀 더 폭넓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남 해외고 졸업자 수용 의지가 있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 전형 대학들은 대학 및 전공들이 가지고 있고요. 해외고 졸업자를 위한 적합 전공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뭔가 글로벌 이러한 전공들이 해외고 졸업자를 위한 뭔가 수용을 하려는 그런 전략적 접근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수도권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협소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국내대 입학을 위해서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본다면 합격 가능성이나 좀 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학 범위가 좀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수능 도전 부분인데요. 수능을 도전을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시에서 6개 대학을 쓸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능을 응시한다면 3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 해서 3개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수능 응시를 위해 뭔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하길 바라며 또는 추가적으로 수시 전략을 짤 때 6개 대학 기준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을 응시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수능에서. 왜냐면 일부 수능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 지원 대학이 또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해외고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아예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소 수능을 응시하고 안 하고가 이제 대학을 접근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응시 과목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저희가 기대하기보다는 의지가 있는 지원자라면 한 번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회가 될 때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볼 것을 권장을 하고요. 고득점을 위한 것보다는 지원 대학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고 졸업자가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수를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저희가 2번, 3번 재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내대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3번까지는 권장을 하지 않지만 2번까지는 그래도 학생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런 플랜이 되겠죠. 국내대와 해외대를 동시에 지원했을 때 해외대에 재학 중이면서 국내대를 이제 재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해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지고 국내대를 합격을 한다면 또 국내대에 와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바는 해외대에 지원을 하고 나서 국내대를 뭔가 좀 더 재수를 통해서 합격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걸어볼 것을 좀 권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 영역과 전략 접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완 영역, 무엇을 보완할 수 있냐? 가장 보완을 못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제 성적 부분이 되겠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활동 자료, 고등학교 기간에 진행을 했던 활동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뭐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뭔가 내년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올해까지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어학점수 갱신이죠.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한 경우 일정 대학에서 바라는 그 점수에 미달인 경우가 있다면 이 어학점수를 다시 보완을 해서 도전해 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게 보완 영역이 되겠죠. 다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위에 보완 영역과 비슷하게 저희가 좀 더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완 영역을 좀 더 확실히 다지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학과 전공 배치 전략을 새롭게 짜는 거죠. 대학을 아예 바꾸거나 지원하는 전공 자체를 바꿔서 접근해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학 점수를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어학 점수가 일정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이미 뭔가 어학 1차에서 합격을 했고 면접에서 이상적인 상황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면 저희가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 준비 기간을 늘려서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자기소개서에서는 저희가 컨셉과 스토리 등 기존에 접근했던 방식을 약간의 변화를 줘서 좀 더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런 부분이 뛰어나게 올해까지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진행할 수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보완을 한다던가 보완되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해외고 졸업자가 국내대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충실한 고교 과정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룩했던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등으로 또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외대를 아예 가지 않고 국내대만 중심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전국 단위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외 명문대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또는 국내대는 인서울 뭐 수도권만 목표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성적과 고등학교 기간의 활동 등을 좀 더 야심차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학과 전형과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한 아직은 전공과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지원자분들이 있다면 영잘국으로 문의 주신다면 학생의 성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